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삼국지에 나오는 손책 성견의 아버지 손책 성권의 아버지 성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견은 삼국지 연의 영향으로 인해 그가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옥시를 얻어 야심을 품어 천하를 제패하는 위풍당당한 건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성견의 행적을 자세히 보면 이런 평가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선 행적이 독립군물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최강의 분실을 거친 동닭군을 물리치고 낙양을 탈환한 것은 분명 성견이 맞습니다. 어느새 그 공정의 원수에게로 고스란히 기습되는 것도 그렇고 유폐하고 싸우다가 맞은 최후까지도 원술과의 종속관계 혹은 동명관계가 뜨더라는 것이 성견의 행적입니다. 즉 진짜 군벌로서는 강동의 선시 정권이 기반을 잡은 것은 성견이 아니라 그의 아들 손책입니다. 다만 성견의 경우 그 계례가 한나라의 충실한 무관에서 활약했다는 점입니다. 반통닭 토벌군으로서 낙양으로 징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시 형제를 상대하였습니다. 유폐에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것을 맺고 있습니다. 1900년 반통닭 토벌군으로 거듭한 이후 1191년 아무튼 이 1, 2년 만에 숨을 거두는 것이 성견입니다. 따라서 성견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장사태수로서 독자적인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고 동탁 통도전에서 그 몸집을 상당히 늘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속적인 동맹인지 객장 축임인지 몰라도 1년 정도 원술 밑에서 활약하였습니다. 남양을 원설에게 바치고 성견의 공적이 원설에게 흡수되어 표현되는 점입니다. 주시 형제와의 싸움이나 와의 싸움이 철저하게 원설의 이득을 위해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입니다. 사후 원술에게는 세력이 흡수된 점 등을 성견의 독자성을 약하게 원술과 한통속이거나 그 휘하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성견이 한시를 쓰보기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낙양 징계 이후는 보금의 허리를 끊었던 원소의 파와는 당장에 싸워서 후방을 안정화시킨 후 다시 장안을 떨어뜨려야 하기에 당연히 주시 형제도 쓰러뜨려야 하고 유표도 쓰러뜨려야 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성견은 그냥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기는 원술의 칼 원술을 자기 보급이자 벼슬도 높은 상급자라고 인정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라고 봐도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성견이 삼국지 현지처럼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군벌망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너무 빨리 죽고 있기 때문에 이때 성격이 너무 빨리 죽었습니다. 여기는 그때 큰 홍선장이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성견 역시 이후 얼마든지 강력한 군벌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유표를 쓰러뜨린 후 눌러 앉아서 임진 장사를 비롯한 경주 남북까지 아우르며 그게 강력한 군벌입니다. 아무튼 나간병의 해석에도 혼나라 선책 성권을 비롯해 동호의 성취를 위해 갈아넣는 소설적 구성이고 성결이 성향은 그냥 개색이 넓게 열려있다고 보는 편이 보입니다. 공평한 해석입니다. 원술에게 완전히 순수했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또 그냥 원술과는 반동맹 반격정 정도의 단계로 활동했다고 해석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성견의 독립성에 관한 자잘하게 이것저것 근거를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규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유명한 삼국지 인물 가운데도 출생사로 넣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표성지가 출석으로 던 오서에는 성격의 출생사가 적혀 있습니다. 오서의 출생사는 성격이 태어날 때 상상 증조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격은 원래 양주 혹은 부치한 사람으로 어렸을 때부터 대담하고 화통한 기질로 이름이 나빴습니다. 17세 때 부친과 배를 타고 전당에 이르렀습니다. 강기수의 호옥 등 수작대들이 약들품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에 놀란 성격의 부친은 나아가지 못하고 더리에 배를 돌리려 하였습니다. 성격은 부친이 만해도 기어이 칼을 잡고 언덕으로 올라가 장수가 병사들을 지휘하는 것 마냥 연기하였습니다. 일본 수족들은 강군이 재파로 오는 것을 알고는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성계는 이를 뒤쫓아가 기어이 수족 한 명의 머리를 베고 돌아와 부친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이름이 알려진 권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당이 와서온 물항우 오씨에게 한 달에 만에 그에게 청혼하였습니다. 오부인의 친척들은 성건의 성격이 밴드 스럽다고 그를 해마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부인이 어찌 한 여자를 사랑한 이가 죄를 취한다만 하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결혼으로 인한 불우함이 닥쳐도 그것은 운명에 불과합니다. 라고 친척들을 설득해 성격과 결혼하였다. 이후 회계에서 화창과 그 아들 허소가 반란을 일으키자 1천여 명의 군사를 모아 양조의 강군과 함께 공을 세웠다. 이때가 172년이었다. 성경이 156년생이라면 16세 155년생이라면 17세의 나이가 된다. 당시에는 10대 중후반이 되어도 장가 십덕하고 성인 취급을 하였다. 이상한 것은 아니다. 혼란기 열전이 상시한 상당수의 무인들 청소년 시절부터 경력을 쌓았다. 당시 양주 자사했던 장면이 성계의 공적을 장계에게 저정에 알렸다. 성계는 연덕현의 승으로 임명됐다. 그 몇 해 뒤에 우의 승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다시 합의승으로 전임되었다. 가는 곳마다 평판이 넓어졌다. 그를 따는 자가 많았다. 성격이 합의상으로 있을 때 한건적인 난이 일어났다. 조정에서는 주주를 중당장으로 반란 진압을 담당하게 하였다. 주주는 성격을 자금 삼아로 청구의 자신이 공간으로 삼았다. 주주는 양주 회계의 출신이며 이전부터 반란 진압으로 잠백 굵은 양주 실력파 관리로 성격의 선배였다. 더구나 하차하게 난 당시에는 회계군의 휴부를 지는 성격의 활약상을 몇몇개 봤다. 주변의 고향이 성격과 가까운 것도 영향이 컸다. 역사 삼국지 연의 제자인 저자에서는 소속된 거리가 다르지만 주준이 고향인 상우현과 성격에 붙은 거리가 가까워서 주준이 성격을 동양으로 판단하고 정했다고 한다. 이에 성격은 합의 1대서 1,000명의 군사를 모아 조준과 합의하였다. 조준과 성격이 함께 힘을 합쳐 본토안에 가는 곳마다 이겼다. 한 번은 성격이 승세를 타고 지나치게 직문하다가 고립되어 차가 맞고 낙마에 풀숲에 떨어졌다. 성경의 군사가 너무 흩어져서 성경이 어찌된지 몰랐다. 성경의 말이 진영에 들어와 울부짖고 군사들이 그 말을 따라가 풀숲에 떨어지는 성경을 찾았다. 성경은 불과 10수일 만에 상처가 조금
나왔다. 바로 다시 출전하였다. 연임 패배의 한 관정은 완성으로 달아나 성물을 걸어 상고 농성하였다. 이때 성교는 한문적 거센 재앙에도 스스로 앞장서서 성별 기회를 음서 병사들 동료의 승리에 크게 공헌하였다. 주준이 성교의 공적을 조정에 알렸다. 조정에서는 성교를 발무사마로 임명했다. 184년 겨울 변장 한수가 사랑 지역에서 나를 일으키고 185년은 삼복까지 쳐들었다. 원래 항보성이 그 신앙을 맡았다. 한관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아 잘났다. 대신 조정은 장원을 거기 장군이라 삼아 반항한 진압을 지휘하게 하였다. 항보성의 부관 중 하나였던 동탁은 표로 장군으로서 올라왔다. 장원은 표를 올려 성교를 장군으로 삼아 중국 정부를 하도록 하였다. 이때 동탁은 장원이 소집령이 느리게 움직였다. 한참 만에 도착했는데 오히려 장원을 대하는 태도가 불쌍하였다. 이에 성교는 장원에게 동탁이 무능한 지도 군사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반란을 전혀 지어지 못했으며 명령에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데다 이 사람에도 무리하게 적이 없습니다. 그 제가 매우 고담이어 동탁을 제외한 것을 주장했다. 장원은 동탁과 강족과의 관계를 들어 이를 거절하였다. 이 동탁과 사이가 벌어졌다. 이후 장원은 하진 성 조정을 장악한 동탁에게 죽었다. 장원과 성교는 변장과 한수를 친 상태로 고전만 거듭하였다. 11월 5일 동탁이 방군을 격퇴하였다. 장원은 당부장군 주신에게 출격을 지시하였다. 동탁은 장원에게 주신의 보금대를 지켜야 한다고 제를 하였고 성교는 주신에게 한수 등의 보금대를 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원과 주신은 그 진언들을 모두 무시했다. 결국 한수 등이 주신의 병점성을 끊는 바람에 주신과 성격이 크게 패퇴했다. 전쟁을 완전히 보자는 것은 동탁뿐이었다. 이곳에 이런 사람이 1만 4명의 무리를 모아 장사군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장사대수에 임명되어 신학을 맡았다. 불과 보름 만에 우성을 깨뜨려버렸다. 자신의 관할 구역을 넘어 민근이 군인 영능화 계획에서 우성의 호위에 일어난 저저와 곽석 등의 무리까지 모조리 탁월하였다. 이는 엄연한 올권 행위였지만 저저는 한글이 공군의 인정에 이를 사관에게 기록하게 하였다. 모종에 보였다. 올권 행위자 제가됨을 시작하는 하루 권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 성격은 나는 어차피 무관해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제가 얼마나 걱정해서 도적을 가되겠냐고 그냥 외쳐버렸다. 영재가 죽고 동탁이 권력을 잡았다. 각지에서 군사가 일어나 동탁을 치려하였다. 성길은 동탁이 전쟁한다는 소식을 듣고 경노하여 창공이 가게 내말 들었다면 오늘날 조정이 이런 날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동탁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이렇게 임재인 장사를 벌이고 북진하였다. 이때 행주저사 왕에도 동탁을 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런데 왕이야 무림태수 조이는 평소부터 사이가 나빴다. 그래서 왕에는 일단 병사를 일으킨 김에 조인부터 죽여 먹겠다고 말했다. 조인 아프긴 진짜에 가만히 더 당할 수 없었으므로 가짜 경무는 광동대구 원웅의 경무이라고 위장해서 성교에게 들고 갔다. 성교는 평소에 왕비가 자신에게 무리했다는 생각하였다. 무능태서 조인이 경무를 받고 믿고 왕녀를 습격하였다. 왕녀가 성에 올라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성교는 모르는 것이 죄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공백해진 왕녀는 결국엔 자살했다. 문제는 왕녀는 평소 성격이 무시하고 행동이 가혹다는 이유로
경시했다고 하나. 어쨌든 성격이 성공이었다. 이후 계속 부상에 난장에 이르렀을 때 성격은 이미 성한명이 됐다. 성격은 남양태수 장자가 길도 닦아놓지 않고 분양도 내놓지 않는 등 협조적이 않다는 이유로 죽여버렸다. 이에 주변의 하급 관리들이 성격을 완전히 들어와야 성경군은 얻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구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로 계속 전진의 노양이 이랬을 때 원설과 만났다. 원설은 성격을 예주 자사와 바로 장군으로 추천했다. 원설은 장자가 죽어 빈 땅에 되어버린 남양 땅에 대한 지배권을 쉽게 가져가게 된다. 다만 이로 인해 같은 반동파 연합군 제후를 죽인 성격의 정치적 문제에 몰려 보급을 얻기 어려운 원술과 손을 잡는다는 식의 해석이 있으나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 무려 수만 명이 이라는 것은 과장이라 해도 어쨌든 군대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서술을 했다고 보이기에 왕의 장자를 죽인 것은 오히려 늘어난 보급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보급 자유권 발급에 가까웠다는 뜻하다. 반통당 연합군 제국끼리 죽이는 것은 이후 계속 일어난다. 그들끼리 사실 계속이 되던 친 알아서 누구를 죽였다고 누구를 경제 제재하고 보복을 안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강력한 군사력을 휘두르고 있는 성격을 제재할 정도의 정치력의 권위가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럴 만한 동의도 이해도 없었다. 그래서 성격이 정치적 공제에 몰렸다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움직임이 실제 있었다면 군사적 포진 같은 것은 무시해도 정치적 흐름이나 이런 같은 것은 잘 기록한 동양사서 특성상 어딘가 한 줄 정도는 지킬 만하다. 그런 것은 맞고 성견이 공제에 몰렸다는 것은 정황을 읽는 추측의 영역이다. 그래서 성경과 원설은 서로의 이득을 보기 위해 결합이 가까워 보인다. 창사 대수에 불과한 성경의 보급이 어려웠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성경이 나에까지 계속 징계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급 기본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남양은 하남이 바로 아래이자 국어 부연 동네였다. 장정의 비협조적이었으므로 하남 남양 낙양 동탁군과의 결전을 앞두고 보급하고 호강 원장을 위해 장제를 처리한 듯 싶다. 이후 남양은 남양에서의 원술과 회담하고 결혼한 이후 성격으로 동탁군 결전을 앞두고 시위를 하였다. 이렇게 보면 원술과 결합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성격이 남양에서 통치와 수탈 보급을 위해 자기 전쟁을 나눠서 돌리거나 그 세력을 새로 만든다고 시간을 그렇게 쓸 것을 그렇겠지만 원술과 손을 잡는다면 자기 전쟁을 완전히 통탁하게 대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장자를 죽일 때 바의 아버지인 유상이 성경과 결탁하였다. 장자가 인망에 저하게 그 살해의 반발 지향민들이 습격으로 유상이 죽었다고 한다. 즉 장자를 살해한 이후 거대한 낙양군을 아우르는데 그 살해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곤란을 겪었던 것은 맞으나 그것이 연합군 차원에서 제재 같은 거대한 공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남양 현지에서의 반발은 당대의 가장 큰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성격이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다른 요인이 없다면 극복하는 것을 뿐만 틀림없다. 다만 낙양 파라는 이라는 시부간 목표를 위해서 성격은
자원과 시간을 잘하게 할 꽤나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동탁권이 압박 앞에서 영까지 이연하기까지 하였다. 이 상황에서 당장 옆에 있는 원술 말고는 별다른 대안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딱히 원술에게는 반감을 가질 이유도 없었다. 송계는 계속 부상하여 드디어 동탁권과 교전하게 된다. 송계는 초반에는 서영을 상대로 고전해 불과 수십 기와 함께 도전을 겪는다. 송계는 항상 쓰던 붉은 도구를 정화에게 씌워서 추격을 떠들을 수 있었다. 송계는 다시 배전병들을 수습한 뒤 동탁이 보낸 호징어 옆을 양인에서 대포하고 도의 항우를 죽였다. 이 전투가 바로 양인 전투이다. 연설에게 이르기를 송견이 만약 낙업을 얻게 되면 다시는 제어할 수 없으니 이것이 이 일을 제거하려다 호랑이를 키운 격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원술이 그를 의심하였다. 양인성에서 노행까지 100리나 떨어져 있었다. 송견이 밤에 말을 돌려 원술을 만나 땅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획을 설명한 뒤 출근하여 자신을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루는 나라를 위해 적을 도발하고 아래는 장군 가문이 사살한 원한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성권과 동탁은 권력의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군이 참사하는 말을 받아들여 도리어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광표전에 실린 성견의 말에 의하면 큰 공원이 승리에 달려있는데 군정이 이어지지 않으니 이것은 우기가 서에서 탄시간하는 까닭이요 아기가 수성에서 한을 남긴 까닭입니다. 건대 장군께서는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에 원술이 조심스러워하며 군장을 조달해 주었다. 성견이 둔령으로 돌았다. 성격이 너무 잘 나가서 나한까지 수박하면 다시는 대할 수 없으라 의심한 원수는 성격을 견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군장의 법을 증당했다. 사일장일 때 원수는 성격이 자신을 배반하지 않을까 강하게 의심하였다. 이 에피소드는 흔히 원술이 엉절하고 절절함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 되지만 성격은 왕의 장자를 죽인 전쟁이 있었기에 원술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과 견제였다. 이에 성격은 밤새 말을 돌려 원술을 대면하고 다른 마음이 없음을 확인시키고 겨우 제보고를 받았다. 성견은 군이 주둔하고 있던 양에서 원술이 주둔하던 노양까지는 대략 100리 거리였다. 성견은 밤새도록 말을 달려 원술에게 앞에 줄 때 군의 전함과 자신의 전략에 대해 땅을 그림까지 그러며 설명하였다. 국가의 역적을 제거하고 아래로 고흥의 원수를 갖기 위해 힘쓸 뿐이라며 한치 사심이 있음을 강조했다. 성결의 일부에 부끄러워진 원술은 즉시 군량을 보내며 성결을 주둔지로 돌아가게 하였다. 동탁은 부상의 원성결의 연맹과 근심을 끌어 이각을 보내 화치를 청하고 그의 자식들을 퇴수하 자서로 전개해주겠다며 회유했다. 성결은 동시에 가문을 나게라기 또 사람에서 온갖 모욕과 함께 거절한 뒤 계속 진군에 당하여서 의심이 들어진 곳에서 동탁부가 대치하였다. 동탁은 신이 나와 여러 벽을 사이에 두고 성격과 싸웠다. 폐하여 달아났다. 낙양 서쪽의 민지안에 주둔하였다. 크게 이긴 성격은 여실을 계속 진군하였다. 낙양 지키던 여포를 배주시키고 낙양을 수호했다.
동당한 성격을 자신만큼 깨는 정서로 평하였다. 간당의 건다가 여러 차례 패하여 모두 나를 들어하니 능히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직 성격만이 전고 외교집인데다 참으로 사람을 잘 동경하지만 여러 장수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를 기피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어. 나는 옛날에 주지인과 같이 서장을 나섰다. 변정의 한수를 금성에서 보유하였다. 내가 장원에게 말하기 건드린 병사들로 주진의 뒤를 주둔기 하려 하였다. 장원이 듣지 않았다. 내가 이때 그 행세를 사과하였는데 주진이 피디이지만 그것을 알았다. 대거에는 지금 당시 본말이 있다. 이를 아직 보고하지 않았으면서 장원은 또한 나더러 선명의 모방하는 강족들을 도발하게 하여 서망제액을 서당하러 하였다. 나는 모든 일이 옳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만두게 할 수 없어. 마침내 이를 향하여 불무삼아 유정을 남겨도 사체명을 거느리고 안정에 주둔하여 성세를 보았다. 오만한 강조들이 곧바로 돌아가는 길을 끊고자 하기에 늘 정없이 공격하여 번번이 길을 소통시키니 안정의 병사가 남아 있음을 돌아와 했다. 아랑캐들 안정에 수만 명이 있다고 말하지만 요정에 대해서만은 몰랐다. 이때 또한 소장을 올려 상황을 말하니 성계는 주제는 행군을 따르면서 주제는 만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금성을 지으려 한다고 말하기에 주제에게 2만 명으로 뒤에 주전을 들어가였다. 변장과 한수의 성에게는 먹을 것이 없었다. 운동 밖에서 주둔하라 하지만 주진이 대비역을 들어가여 가벼이 성경과 대전하지 못하였다. 성경은 병사가 풍족하여 그 오만을 걷고 아이들을 써서 강족이 반드시 곡중으로 돌아올 것이라 하니 양계는 혹 안정될 수 있었어. 장원은 이미 능히 나를 기용하지 못하였다. 수진 또한 성격을 동량하지 못하였다. 직접 중생을 공격하여 그 바깥담을 무너뜨려서 말을 돌려 장원에게 얘기하게 하여 나의 승리가 아침 저녁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장원이 이때 또한 스스로 계획에 집중하였다. 아각이 건너가 귀원을 끊어버리려니 주지는 군수품을 버리고 달아나고 아가는 내 곁택대로 됐다. 대각에서는 이것 때문에 나를 도향에 봉했다. 송견이 자본 삼아가 된 것은 이를 보는 바가 남들도 같이 보았다. 나는 하면서 나도 알 수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한마디로 동탁이나 성견이 헤어자는 대로 했다면 반장과 한수를 도발할 수 있었음에도 장원은 동탁의 진언을 주시는 성견의 진언을 무시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미 동탁이 장관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낙양을 철도화 시켜놓고 낙양성 안팎에서 연기나 불빛이 전혀 없었다. 이를 본 성견은 대통령하며 동탁에 파헤친 역대 재앙들의 정면을 수습하고 해사를 지낸 후 곧 노양으로 철수하였다. 이상 성견이 당시 젊은 나이에 죽기 전까지 활약상을 알아봤습니다. 삼국지에서는 화웅을 관우가 배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견이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